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차 순서로 제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영어과다 보니까 영어과는 이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걸 배우는지 이제 소개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시절을 보내왔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고혜원이고 나이는 21살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부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21살이면 2학년을 재학 중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반수 과정을 통해서 1학년을 재학하고 있고 이제 반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 영어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선택하게 될 텐데 나중에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이제 4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등록금이나 장학금을 보고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통학거리나 기숙사를 보고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 번째 이제 대학교 간판 네임밸류를 보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학과 전망 이제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취업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학과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설문조사 결과로는 이제 과로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영어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영어과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영어과는 이제 영어과가 있고 이제 영어 영문학과가 있고 영어 교육과가 있어요. 영어에 관련된 과는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다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니는 영어과는 이제 외국인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실용적인 것들도 배우는 반면에 이제 영어에 대한 언어를 배우는 학문적으로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영어 영문학과는 좀 다르게 실용적인 것보다는 영어 언어를 배우고 그걸 영어 언어에 관한 문학을 배우고 문학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배우는 그런 게 영어 영문학과고 영어 교육과는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보시면 영어 선생님 보시면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되는 방법 그래서 그게 영어 교육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3개를 대학 쓸 때 다 쓰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영어과를 다니고 있어요.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나뉘면 이제 1학년 때는 기초적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작문이라든지 이제 독해 실력 그런 거 기초적으로 배우고 있고 2학년 때는 이제 아까 학문적인 거 이제 영문학개론이라든지 영어 학개론 배우고 3학년 때는 좀 더 실용적인 걸 배우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라든지 이제 영미 드라마 이런 것들을 배우고 4학년 때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니까 인턴십을 나간다든지 이제 실습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어과는 영어를 잘해야 하냐라는 이제 친구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영어과는 일단 책 자체가 다 겉표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도 펼치다 보면 질문도 영어로 되어 있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 하고 해답지도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를 기초적인 건 알아야 이제 영어에 대한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열어보면 조금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독해 정도의 실력이다. 조금 어려워봤자 지문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때는 좀 더 쉬운 지문을 다뤘다고 하면 대학교 때는 이제 좀 DNA, 뭐 비트코인 이런 약간 어려운 지문을 많이 다루게 되고 저희 과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과 중에 하나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영어과에 다니다 보면 영어과에 이제 영어를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률을 바탕으로 오시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 이제 취업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취업률은 94위로 이제 43.7%로 50%도 안 되는 취업률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과에 오면 좋을 것 같냐라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취업률은 높은 과는 아닌데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이 흥미가 있고 자신이 정말 좋아한다면 이제 다른 전공을 통해서 이제 주 전공이 제가 영어지만 이제 대학교 때는 복수 전공이라는 다른 전공을 그러니까 전공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나중에 대기업 취업이라든지 이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서 영어과에 이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친구들은 영어과에 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과의 이제 진로는 이제 크게는 6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어 교사가 되는 방법인데, 이제 영어 교사는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 전부가 다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영어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위 4%를 들고 교직 기수를 해야지만 이제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제 만약에 영어 교사 이제 교직 기수를 못해도 이제 영어과에 졸업을 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이제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두세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승무원인데, 승무원은 이제 항공서비스학과도 많이 있지만 승무원은 이제 언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한국어도 사용하지만 영어나 이제 중국어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면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쪽으로 와서 승무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다섯 번째는 이제 통역사, 이제 요즘은 통역사가 많이 뜨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준다든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통역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섯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복수 전공을 해서 자기가 뭐 경영학과랑 연계를 해가지고 뭐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차릴 수 있다든지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꼽자면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영어과를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자신이 일단 영어를 좋아해야 하고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많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과는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인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외국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많은 소통을 원한다. 점점 자기는 그렇게 통해서 영어를 이제 늘려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영어를 조금 부족하고 자기가 좀 흥미는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늘어가고 싶다라는 친구는 왔으면 좋겠다. 저는 세 번째 조금 영어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늘려가고 싶다고 많이 다짐을 해서 영어과에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건 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사진인데, 제가 항상 유치원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계속 학교 생활을 다니면서 항상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저희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그 두 번째로 제일 친구나 뭐 선생님을 제일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져 보였고, 친구들이랑 이제 가르치면서도 그런 보람을 되게 많이 느낀다 해서 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영어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교육과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이제 원서를 쓸 때 이제 부모님이랑 교수님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교사를 되고 싶은 교직 이수가 되더라도 뭐 교육과에 맞는 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께서는 요즘 임용고시도 많이 굉장히 어려운 추세고 이제 교사 자리도 별로 없는데 이제 그냥 무난한 학과 졸업을 해서 무난한 직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너무 확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직이수 되는 데라도 찾아봐야겠다. 그냥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직이수 되는 과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 총 2.8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따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따지면 이제 경기, 인천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너무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형을 써봐야겠다 해서 논술이라는 전형을 쓰게 되었고, 논술 전형을 썼을 때 그래서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적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제 이렇게 논술을 보면 최저를 맞춰야 돼요.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있었고, 저는 수능을 안 보고 싶었는데 이제 봐야 해서 수능 공부를 했어요. 제가 수능 공부를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꼭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터디 플래너를 저도 안 썼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썼다고 생각을 안 했고,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냥 제가 공부 직접 하고 그냥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딱 그 날짜가 수능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에 만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정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쓰게 되었어요. 그 스터디 플래너 안에 이제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잤는지, 뭐 독서실에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적었고, 이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할 거고, 국어 뭐 풀 거고, 수학 뭐 풀 거고, 영어 뭐 풀 거고, 이렇게 다 적는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 동그라미 치고, 못한 거는 X 치고, 좀 부족한 건 세모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 시간까지 다 적어서, 제가 공부 시간을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만약에 좀 덜 했으면 그 다음날 좀 자극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도 적게 되었고, 제가 이제 크게는 국어, 수학,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저는 국어는 일단 이 책은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마르고델 토기록이라는 책을 이제 여기 안에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기출 문제집이 되게 가득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능이 8시 20분, 국어는 그때 시작하니까 그때 맞춰서 풀고, 이제 10시에 끝내서 그거를 이제 지문 분석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지문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국어는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좀 많이 지문 같은 거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여러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많이 이제 버리고, 시험지 그냥 버리고 아 관심 없어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틀린 걸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틀린 거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다 붙인 다음에 옆에 다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영어는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되게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이제 고3 때 많이 보게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왜 해야 되냐? 그 수능이 연계가 되는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는 특히 그 지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많이 공부하는 게 좋고, 단어 같은 것도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나 이제 수능에 잘 나올 만한 단어들 꼭 많이 외워야 이제 이렇게 공부를, 국어, 수학, 영어는 정시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봤던 수능이 2019년 수능이었는데 너무 어려웠던 그 불수능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준으로 이제 국어가 1등급이 제일 높으면 거의 90점 이상이 뜨는데, 이제 낮아도 한 87, 88 정도가 떴는데, 이제 저희는 국어가 1등급이 84라는 굉장히 역대급 수능을 가지고 왔고,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국어 때 많이 좀 멘탈도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이제 수학, 영어, 이제 한국사 뭐 사탐 과목까지도 정말 힘들었던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저를 맞춰야 하는데, 최저를 전부 다 못 맞췄고, 최저를 못 맞춰도 이제 논술을 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를 못 맞춰도 논술은 볼 수 있는데, 그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최저를 못 맞추면 그냥 거의 광탈,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논술 자체를 안 보러 갔고 탈락을 했고, 이제 결국 정시로 쓸 수 있는 대학교가 4년제로 따지면 조금 아래 지방들이나 뭐 전문대 정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교사가 꿈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나마 관심 있는 전문대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데 대학교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마땅히 너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일단 가서 꿈을 찾아봐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는 이제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여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안 맞았던 것도 아니고 교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뭐 친구들이 나빴던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랑도 즐겁게 지내고 MT 활동, 뭐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였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어린이집 실습 나가서 제가 직접 모의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부천대 안에서도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보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뭐 너는 어느 전형으로 왔어? 너는 어느 몇 등급으로 왔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일단 입시 결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내신 2.8이었고 여기 친구들은 한 4, 5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대학교를 다녀야 하냐라는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대학교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작년에 이제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휴학을 해서 이제 다른 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였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수능이 너무 저는 좀 많이 무서웠던 시험이고 좀 많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조금 욕심을 낮추고 생기부를 노려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낮춰서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데를 많이 썼어요. 뭐 가천대, 서울여대, 아주대, 상명대, 인천대, 뭐 단국대 이런 식으로 많이 써게 됐고 이 중에 이것도 다 경쟁률이 10대 1은 기본적으로 넘었고 높아도 한 20대 1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낮은 편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왜 학종을 쓰게 됐냐라는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제가 학종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학종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 저는 일단 이제 수상이 3, 40개가 좀 많이 넘어요.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장이. 왜 상장이 그렇게 많냐? 저희 학교는 조금 대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회 활동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어요. 웬만하면 참여하면 많이 상장을 주고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 상장 다 참여해가지고 상장 많이 얻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교사 직업을 이제 어떤 과목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관심 있는 영어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영어 대회는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 영어 단어 대회, 영어 연극 대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갔고 이제 학교마다 좀 대표적인 대회들이 있어요. 좀 좋은 대회, 제일 잘 알아주는 대회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게 학생 창의적 프로젝트였는데 그 대회를 1학년, 2학년 다 나가게 되는데 1학년 때는 아예 떨어졌고 2학년 때는 입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번 도전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대회 많이 나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봉사 시간이 200시간이 넘었어요. 솔직히 1시간 봉사한다고 해서 뭐 입학 사정관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내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사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육봉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제 4, 6학년 터대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특을 이제 나중에 쓰게 되는데 뭐 아까 뭐 상장 못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뭐 선생님들이 뭐 못 알아주시는 거 아니고 그나마 이제 알아주시고 세특을 쓰게 돼요. 그래서 세특을 쓰고 이제 뭐 선생님들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뭐 이거 제출해라, 뭐 발표해라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그거 다 해서 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적어주셔서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뭐 해주셨고 네 번째는 이제 동아리를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자 신문 동아리를 들게 되었어요. 1, 2, 3학년 내내 하게 되었는데 그거 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막상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뭐 영어 신문 써봐라 이런 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직업 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많이 쓰게 되면 좀 더 자기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제 뭐 번역기도 한번 써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서 신문을 쓰게 되었고 신문을 써서 영어 신문을 써서 애들이 뭐 많이 봐주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많이 봐주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신이 이걸 썼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고 저는 그래서 영어 신문 동아리를 들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었고, 자기소개서 안에 이제 생기부 내용이 좀 많아야 자기소개서를 풍족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소개서 전형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생기부 내용 필요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만큼 면접 비율이라든지 성적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해야 하고, 이제 뭐 생기부 채워서 이제 나중에 입학사정관한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그거에 통해서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서 제가 이제 단국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제 단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부천대처럼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새내기여가지고 단국대학교의 학과 생활을 그렇게 많이 즐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좀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또 학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제 꿈은 뭐냐? 아까 처음에 가졌던 교사의 꿈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저는 객실 승무원보다는 약간 지상직 승무원을 꿈꾸고 있어요. 지상직 승무원은 이제 그냥 공항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말하는데, 이 승무원이 더 영어를 잘해야 하고 토익 90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영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 전공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교양 수업도 듣게 되는데, 전 교양 수업에서 마케팅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재밌었기 때문에 마케터라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 것 같고 제약도 많이 컸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꿈을 아직 못 찾고 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아직 많이 없는데 이제 점점 고민을 하고 교수님들이랑 상담하고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라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반수 도전도 했고 여러 가지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쟁률 높은 것도 많이 써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뭐 취미생활 피아노도 즐긴다든지, 뭐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멘토링 수업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이제 학교 수업도 많이 듣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경험하고 뭐 자기가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걸 찾게 되고 도전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제 거 들려드릴게요.